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토미오카 기우가 귀살대 검사가 아닌 혈기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에서 차가운 외모와 분위기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우, 그런 기우가 혈기가 된다면 어떨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토미오카 기우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막내로 위로는 치타코라는 이름의 누나가 있었죠. 항상 화목했던 가족관계로 살아가 부침성도 좋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는데 특히 옆집에 사는 의사부부의 가족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의사부부에게는 딸 2명이 있었고 첫째는 호초 카나에, 둘째는 호초 시노부였죠. 그들은 소꿉친구로 거의 가족처럼 지냈는데 특히나 시노부는 어릴 적 들깨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기우를 좋아하게 되었고 항상 기우를 쫄쫄쫄 따라다니며 나중에 꼭 기우랑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런 시노부를 꼬맹이 취급하며 놀려댔지만 기우 역시 그런 시노부가 마음에 들었고 평생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밤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나무장작을 들고 나가려는데 자신 집 옆에 어떤 의문의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기우는 당신 누구냐고 경계를 했는데 그는 한눈에 봐도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 혈기는 기우를 가소롭게 쳐다보다가 지금부터 너희들을 혈기로 만들어주겠다며 손톱으로 기우의 배를 찔렀고 기우는 온몸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자신을 구하려고 뛰어드는 누나 치타코의 모습을 보였고 기우는 의식을 잃게 되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 잠시 뒤 기우는 눈을 뜨게 되었는데 자신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감각들이 가득했고 근처에 나는 인간의 피냄새에 엄청난 허기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의 엄마 아빠는 이미 날카로운 무언가에 베어 죽어있는 상태, 옆에 치타코 역시 쓰러져 있었죠. 절망에 빠진 기우는 혹시 누나 치타코까지 죽은 것인가 하고 흔들어 왔는데 치타코는 신음하며 일어났고 치타코 역시 혈기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치타코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당황했고 기우는 이 상황들을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그때 옆집에서 다시 한번 시노부의 것으로 보이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치타코는 코초 자매를 구해야 한다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기우도 밖으로 나갔는데 코초의 집 앞에는 어떤 거대한 남자가 있었고 그의 발 밑에는 여러 마리의 혈기가 죽어 있었죠. 그 혈기 시체 중에는 아까 자신의 혈기로 만든 이도 있었고 그 남자는 엄청난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치타코는 기우에게 코초 자매는 이미 틀린 것 같다며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기우는 그럴 수 없다며 주먹을 꽉 쥐었죠. 그런데 그때 그는 나는 귀살대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 혈기 너네를 처단하겠다 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는 철퇴를 날려 치타코를 공격했고 치타코는 그대로 그 철퇴의 다리가 날아갔고 쓰러지며 그저 기우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손질했습니다. 교메이는 쓰러진 치타코를 향해 미안하구나 라고 하며 도끼로 목을 베어버렸고 기우는 그 처참한 모습에 어떤 감정의 끈이 툭 하고 끊겨버렸죠. 기우는 엄청난 분노를 하며 교메이에 달려들었지만 교메이 철퇴가 기우의 양팔을 박살내버렸고 기우의 목을 향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교메이 철퇴를 물의 호흡으로 쳐냈고 또 다른 누군가가 기우를 한 팔로 감은 뒤 도망치기 시작했죠. 기우는 이들은 누구지? 라며 고개를 들었는데 웬 여호감을 쓴 남녀가 있었고 그중 남자로 보이는 이는 교메이의 공격을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제는 괴물이라며 혈기술 물안개를 씌워내 주변의 모든 것을 뿌옇게 만들었고 교메이는 그 물안개 때문에 자신의 감각이 둔해져 그들을 놓치고 말았죠. 그렇게 한참을 도망친 뒤 기우를 땅에 내려놓았고 그 요호감에는 자신의 이름은 사비투, 이쪽은 마코모라고 소개한 뒤 방금은 완전 큰일 날 뻔했다고 상대는 귀살대의 기둥 주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우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고 자신들은 지나가는 혈기들인데 혈기들이 순식간에 죽어나가는 걸 느끼고 도와주려고 온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상대방은 무지막지하게 강한 녀석이라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너라도 이렇게 빼내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기우는 아까의 기억, 싸늘하게 죽어있던 엄마 아빠의 시신 그리고 누나 치타코가 살해당하던 모습이 다시 떠올라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는 것은 이미 그 남자에게 코초 가족들도 다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의 충격에 실신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에 사비토와 마코모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이 녀석 너무 불쌍한데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하며 그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한편 집 안의 붙박이장 안에 숨어있던 고초자매 다 끝났으니 이제 나와도 좋다. 혈기들은 전부 처단했다. 라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왔죠. 시노부와 카나이는 아까 전 갑자기 들어온 혈기에 의해 엄마 아빠를 잃게 되었고 겨우 이 붙박이장에 숨어 있었는데 그 혈기가 엄마 아빠를 먹어치운 것을 공포에 떨며 기다렸다가 그 혈기가 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혈기는 이 녀석들 말고도 굉장히 맛있는 인간 냄새가 나는군 이라며 그녀들이 숨은 붙박이장으로 다가갔고 공포의 시노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교메이가 뛰어와 그 혈기를 박살내버렸고 다시 혈기의 기운을 느낀 교메이는 밖으로 나가 츠타코를 베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초자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나마 정신을 차리게 되자 옆집이 위험하다며 교메이에게 빨리 옆집 가족도 구해주라고 부탁했고 교메이는 이미 옆집의 사람들은 혈기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했죠. 그녀들에게 차마 옆집의 아이들이 혈기가 되어 한 명은 퇴치하고 한 명은 도망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중한 이가 혈기가 된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에 따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말이에요. 어차피 약한 혈기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귀할 때에 적발되어 퇴치당하니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을 했죠. 코초자매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교메이에게 자신들도 귀할 때 검사가 되고 싶다고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원수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이런 어린 여자아이들의 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딱 잘라 거절했지만 시노부와 카나이는 포기하지 않고 어필했고 교메이를 따라다니며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요리까지 가며 자신들을 귀할 때 검사로 기어달라고 부탁했죠. 그의 교메이는 이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으니 한 가지 꾀를 썼고 자신은 움직일 수 있지만 코초자매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바위를 가져다 놓고 이 바위로 움직이면 귀할 때 교육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이렇게 하면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에 포기를 하겠거니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노부는 어릴 적부터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진 천재소녀였고 바위 밑에 도랑을 판 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그 바위를 움직인 것에 성공해버렸습니다. 그의 교메이는 어쩔 수 없이 약속대로 이들에게 귀할 때 교육자를 소개시켜줬고 꼬체호의 교육자인 칸자키 아오이가 나왔죠. 코초자매는 아오이를 보고 엄청나게 어려 보이는데? 라며 당황을 하니 아오이는 이래봬도 나는 28살이라고 한때 꼬체호의 주까지 될 뻔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되지 못하고 교육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코초자매는 아오이에게 꼬체호를 배우게 되었고 코초자매 둘 다 검술의 소질이 있어 보였지만 아무래도 시노부는 왜소한 체격과 약한 근력 탓에 강한 검사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러자 시노부는 오기가 생겼고 꼬체호의 동작을 자신의 체형에 잘 어울리게 변형시켰고 근력 탓에 되는 것이 어렵다면 찌르는 것으로 혈기를 죽이면 된다고 생각해 칼에 독을 묻혀 사용하는 벌레의 호흡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호흡을 파생시키는 것은 엄청난 천재들만이 가능한 것인데 검술을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심지어 귀할 때 선별시험을 치르지도 않은 이가 해냈다는 것에 아오이는 엄청나게 놀랐죠. 그렇게 카나이와 시노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꼬체호흡과 벌레호흡을 사용해 귀할 때 선별시험을 통과하게 되었고 당당하게 귀살대원이 된 후 교메이를 찾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교메이는 귀살대원이 되면 하기 힘든 결정도 해야 할 때가 오며 소중한 누군가를 잃게 되는 경험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괜찮겠느냐고 했고 그녀들은 소중한 사람들의 복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쯤은 견뎌낼 수 있다고 했죠. 한편 기우는 정신을 차린 후 혹시라도 코초호 가족 중 살아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를 향해 다시 뛰어갔고 사비토와 마코모는 그를 걱정하며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우가 그곳에 가보니 집안은 온통 피투성이었고 코초자매는 그곳에 없었죠. 이미 그 녀석에 당한 것인가? 라며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고 기우는 근처에 있는 사비토와 마코모에게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칼을 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비토와 마코모는 알겠다고 했고 자신들의 검술인 물의 호흡을 기우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죠. 기우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앗아간 귀살대 검사에 대한 증오로 미친듯이 수련에 임했고 세월이 흘러 기우는 인간의 감정을 잃어버린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우는 밤마다 귀살대 사냥을 나섰고 사비토와 마코모는 그런 기우를 걱정하며 귀살대에는 강한 녀석들이 많은데 굳이 인간만 잡아먹으면 되지 귀살대 검사와 싸워야겠냐고 했지만 기우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귀살대 검사를 배워버렸죠. 마코모는 기우와 함께 지내며 기우에게 애틋한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기우를 응원하며 자신도 꼭 힘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우는 혈기를 퇴치하고 있던 귀살대 분대 하나를 발견한 후 그들을 습격했고 그들은 기우에게 덤벼들었지만 기우는 노래호흡 검술로 그들을
순식간에 베어버렸고, 그중 한 명인 무라타는 기우의 물의 호흡을 보고 엄청나게 놀라며 어째서 헬기가 물의 호흡을 쓸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죠. 그의 기우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내 무라타가 물의 호흡을 사용해 공격을 하자 기우 역시 귀살대 검사가 어째서 자신의 검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기우는 그의 칼이 푸른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고 저 칼이 물의 호흡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낀 후 그대로 무라타의 팔을 잘라버렸죠. 기우는 무라타의 칼을 쥐어보니 더욱더 푸른빛이 강렬해졌고, 무라타에게 어째서 이 녀석이 물의 호흡을 사용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무라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덜덜 떨었고, 그때 사비토와 마코모가 기우에게 다가와 너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겠다고 했죠. 기우는 그의 사비토와 마코모를 따라갔고, 무라타는 휴, 팔과 칼을 잃었지만 목숨만큼은 이렇게 부지할 수 있었다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비토는 기우에게 사실 자신들은 귀살대 검사였고 물의 호흡은 귀살대 교육자에게 배운 기술이라고 했죠. 하지만 귀살대원이 된 후 임무에서 혈기 검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에게 처참하게 패배했고, 그는 호흡을 쓰는 검사들을 혈기로 만들고 있다며 우리에게 무장님의 피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 혈기의 이름은 상현일 코쿠시보. 그날 알고 보니 호흡의 검사를 만들어내는 검사로 그 호흡이 영원토록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혈기가 되었다고 했으니 저 호흡의 검술은 귀살대원이 혈기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의 기우는 쓰레기 같은 귀살대원 자식들이라며 분개했고, 우선적으로 호흡의 검술을 도둑질해 귀살대 검사를 키우는 그 교육자라는 것들부터 찾아 죽여야 했다며 너네를 가르쳤던 그 교육자는 어디에 있느냐고 했습니다. 사비토와 마코모는 그래도 자신들의 스승이다 보니 말하기에 우물쭈물했는데, 기우는 말하지 않는다면 귀살대와 동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싸늘하게 말했고, 마코모는 기우를 위해 물의 호흡 교육자 무로코다키 사콘지의 거처를 알려주게 되었죠. 그렇게 기우는 그 장소를 향해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시나리오도 5부 정도로 생각하고 만들어 보려고 해요. 부디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셔서 중간에 제작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평소에 잘 넣지 않았던 캐릭터인 아오이나 사비토, 마코모를 넣어 좀 더 풍성한 전개를 짜보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시나리오는 기우와 시노부가 서로에 대한 오해로 인해 꽤나 어둡게 흘러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